오늘은 한방병원에 대한 질문 한 가지에 대한 답변을 하려고 해요. 질문부터 볼게요. 한방병원에서 한 달째 입원 중인데요. 오전, 오후 매일 침을 2번씩 맞고 부항, 전기 물리치료, 한약 먹고 치료 중인데 침 맞는 게 너무 아파서 그런데 침만 안 맞고 다른 치료 받으면서 입원할 수 있는 건가요? 답변 주세요. 이런 거예요. 입원 중인데 침 맞는 거를 거부해도 되느냐 이런 거죠. 제가 한방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면 아주 객관적인 설명을 드리기가 좀 힘들 건데 나랑도 관계 있을 테니까 전 개인 한의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니까 아주 객관적인 답변을 해드릴 수 있어요. 나랑은 상관없는 동네니까. 질문의 요지는 침 맞기 싫다, 침 안 맞고 입원 계속 할 수 있느냐는 거겠죠. 뭐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답변 참 티미하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제가 늘 이런 식으로 답변하니까 종종 욕을 먹기도 해요. 똑 부러지게 좀 말해. 도대체 뭐라는 거야? 한 줄로 정리해서 알려줘. 이런 식이죠. 이게 똑 부러지게 알려드리기가 힘든 게 각 병원마다 처해 있는 상황, 입지, 조건 등의 변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의 답변이 가능하니까 그래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야 뭐 돼. 난 입원 중에 침 안 맞았어. 또는 안 돼. 나 침 안 맞겠다고 했더니 짐 싸서 나가래. 이렇게 자기 경험 한두 번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지만 현직 한의사가 그렇게 대책 없이 말하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한 줄 정리는 어렵고 각 상황에 따라서 분류해서 알려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게 홍보비로 막대한 비용을 쓰면서 브랜드 인지도 1위를 고수하는 병원의 경우예요. 전 환자분이 오시면 그냥 환자 한 분이 오시는 거예요. 누군가 추천을 해서 온 건지, 지나가다가 간판이 보여서 온 건지, 퇴근 시간하고 진료 시간을 비교해봐가지고 오신 건지 그런 건 모르지만 그 한 분이 제 한의원에 들어오시게 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돈은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병원도 있거든요. 교통사고 환자 한 명을 내 병원에 오게 하기 위해서 수십만 원씩을 쓰는 병원도 있어요. 내가 교통사고를 당했네. 교통사고는 한방치료가 좋다는데 어딜 갈까?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 딱 떠오르는 체인점 상호가 있다면 거길 먼저 가볼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지나가는 버스라던가 마트 한쪽 벽면이라던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이라던가 사방에다가 병원 광고를 붙여놓는 거죠. 대표 원장이 TV에도 나오고 드라마나 영화에 PPL 광고라는 것도 하고 극장에서 영화 시작하기 전에 광고도 나오고 지금 당장은 관심이 없어도 필요한 상황이 되면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병원 이름이 내 병원 이름이게 만드는 거죠. 이 금전적 가치는 계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요. 근데 막상 사고가 나서 병원을 검색해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 다음, 구글,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등 전부 다 검색 기능이 있는 곳이면 전부 다 내 병원 상호가 보이게끔 손을 써놔요. 블로그, 카페, 지식인, 지도검색 이런 것 등등 하나하나 전부가 다 돈이죠. 그러니까 이런 병원들은 환자 한 명이 오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환자가 스스로 열심히 골라서 현명하게 병원을 선택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써요. 저처럼 환자 한 명을 한의원에 오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돈을 써본 적이 없는 곳이라면 침 맞기 싫어? 그럼 딴 걸로 해보지 뭐. 최선책이 아니면 차선책이지. 뭐 이러고 말죠. 제 한의원에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빠서 도저히 치료받을 시간이 없다고 하시면 그냥 파스 한 장 붙여드리고 보내기도 하거든요. 전 그래도 돼요. 들어가는 돈이 없으니까 손해는 아니죠. 하지만 이 환자 한 명이 내 병원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광고비를 소비한 병원은 그렇게 할 수가 없겠죠. 내가 당신을 여기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얼마의 돈을 발랐는데 침을 안 맞아? 그럼 그 대응 방식은 그 병원의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내 병원이 만약 부동의 1위야. 브랜드 가치가 제일 커. 한의원에 안 가본 사람들조차도 우리 브랜드 이름은 알아. 그럼 침 안 맞겠다는 환자를 강제로 퇴원시킬 수도 있어요. 전에 언급했던 얘기지만 다른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한약을 처방받았다고 하면 그 한약 환불하고 우리 한약을 먹어라. 안 그러면 입원 안 시켜준다. 라고 하는 곳도 있다고 했잖아요. 홍보에 많은 돈을 쓴 병원일수록 그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내 병원에 한 달 홍보비만 1억이야. 근데 한 달 동안에 200명의 교통사고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왔어. 그러면은 환자 한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50만 원을 쓴 거잖아요. 병원 임대료니 페이닥터나 직원 월급이라던가 소모품 비용, 감가상각비를 제외하더라도 그 환자 한 명이 50만 원어치의 수익을 올려주지 않으면 홍보비 대비 매출은 마이너스인 거죠. 이런 걸 다 계산해서 홍보비를 책정한 건데 그렇게 1인당 50만 원을 들여서 유치한 환자가 침을 안 맞아. 이런 게 누적되면 병원 망해요. 이런 건 치료가 아니라 경영에 해당되는 거고
이런 걸 신경 못 쓰고 본인 실력이 좋은 것만 믿고 병원 확장한 원장님들은 파산하기도 하는 거죠. 치료하고 운영은 완전히 다른 분야니까. 그러니까 이런 병원에 가신 분들은 침 맞아야 돼요. 안 맞으면 입원실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요. 너무해? 오히려 이런 영업방침 때문에 그 병원을 꼭 입원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병원은 환자 모두에게 일정한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도록 치료 계획이 세워져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높은 수준으로 일정한 치료비가 모든 환자에게 항상 발생한다. 그런데 교통사고 환자라서 자기 돈을 쓰지 않는다. 환자 입장에서는 치료비의 압박으로 보험사랑 합의금 협상하기가 좀 편해질 테니까 시간 없다고 하면 파스 한 장 붙여주고 나중에 시간 여유 될 때 천천히 봅시다 라고 말하는 한의원보다 이런 고가 시스템을 고수하는 한방병원이 더 절실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럼 인지도 2위 이하의 브랜드는 어떨까?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인지도가 1위에 거의 근접한 병원이라면 나도 안 해, 퇴원하세요 라고 하겠죠. 펩시콜라가 가오가 있지 코카콜라보다 너무 꿀리는 짓 하기는 싫잖아요. 똑같이 가야지. 그런데 1위하고 인지도 차이가 큰 곳들, 콤비콜라라던가 뭐 노브랜드 콜라라던가 이런 곳이요. 이런 데는 좀 고민해야 돼요. 코카콜라는 박보검이 마시고 있지만 우리는 아니거든. 홍보비가 거의 안 들었거든. 그럼 좀 싸게 팔 수도 있잖아요. 내 병원이 인지도가 좀 떨어져. 그런데 내 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 한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평균 광고비를 계산해보니까 100만원 밖에 안 돼. 그렇게 해서 오는 환자는 한 달에 10명이니까 환자 한 명이 10만원 매출만 올려주면 돼. 그럼 적자는 아니야. 그래서 이 환자가 침을 안 맞아도 병원의 흑자다 라고 계산이 되면 침 맞기 싫어서 퇴원하겠다는 고객님을 놓쳐서는 안 되죠. 맞춰드려야지. 침 안 맞으셔도 되니까 계속 입원해 있어도 돼요. 이래야죠. 근데 환자 한 명당 사용된 홍보비를 계산해 보니까 매달 100만원씩 쓰고 있는데 계약한 마케팅 회사가 실력이 없어서인지 우리 병원은 한 달에 환자가 2명밖에 안 와. 그럼 나도 환자 한 명당 50만원은 벌 수 있어야 되는데 침을 안 맞겠다고? 그럼 뭐 퇴원시켜야죠. 아니면 실력 좋은 마케팅 회사랑 재계약해서 매달 홍보비를 200으로 늘려보던가. 뭐 사실 의료업도 일반 장사랑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이게 처음에 좀 복잡하다고 얘기했죠. 좀 더 복잡한 게 있어요. 물론 경영 쪽의 전문가분들은 바로 아시겠지만 내가 입원 환자에게 침을 안 넣으면 손해야.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는 곳들이 있어요. 콜라를 한 캔에 10원 받고 팔 수도 있는 거잖아요. 크게 성공하고 싶은데 브랜드 인지도가 너무 낮다면 일단 투자해야죠. 나중에 내 병원도 인지도가 높아져서 1, 2위까지 올라가면 그때 가서 시스템을 바꾸더라도 일단 중요한 건 지금 한 달 한 달 수익이 아니라 이미지 상승이니까. 원래 1, 2년 정도는 적자 볼 거 감수하고 큰 그림을 그리는 곳이 있는 거죠. 나중에 목표한 수준의 인지도와 매출을 달성했다? 그럼 그때 바꾸면 되죠. 오늘부터 우리 병원 전 지점은 침 치료 거부하는 입원 환자는 다 퇴원시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병상이 부족해 라고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입원 환자가 침을 안 맞겠다고 하면 환자를 쫓아내는 병원도 있고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병원도 있고 초창기에는 원하는 대로 해주다가 언젠가부터 침 안 맞는 환자를 쫓아내기 시작하는 병원도 가능해요. 야, 입원하는 환자를 쫓아내? 이거 보건복지부 민원이라던가 소송감 아니야? 별로 안 아파 보여서 퇴원시켰다. 꾀병 같더라. 이렇게 담당한 의사의 꼼꼼한 소견이 있으면 그만이에요. 별로 안 아픈데 합의금 때문에 아픈 척하고 누워있는 분들은 좀 두근두근한 상황이죠. 말 잘 들어야겠죠. 그러니까 강제 퇴원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상황이 복잡해서 한 줄로 답변 드리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여기 변수가 한 가지 또 있거든요. 병원의 특성상 담당 의사, 그러니까 지금 입원해서 본인을 담당하고 있는 그 의사는 그 병원의 주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병원 주인은 더 부가가치가 높은 일에 집중해야 되니까요. 그 치료하고 계신 분은 거의 대부분이 월급 받고 있는 페이 닥터죠. 대표 원장님이 병원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의사놈들 중에 일부는 사장 말을 안 들어먹어. 이게 의료인으로서의 자부심 같은 게 있거든. 대표 원장이 아니라 재단의 이사장이면 말을 더 안 들어. 돈 벌기 위한 시스템이 마련돼 있고 나는 부속품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해주고 월급을 받으면 되지만 내가 보기에 이 환자는 침을 안 맞는 게 치료를 위해서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럼 잘릴 때 잘리더라도 난 침 안 놔줄래. 이럴 수도 있거든요. 병원의 시스템상 그 병원 환자들 대부분은 전부 다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지만 사장 말을 안 듣는 놈이면 또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천안에 절대로 교통사고 환자에게 추나를 해주지 않는 병원이 있어요. 한방병원. 근데 가끔 그 병원에서 추나를 받고 오는 환자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담당 한의사 한 명이 이사장 말을 무시하거든. 내가 내 환자를 치료하겠다는데 이사장 지가 뭐라고 추나를 해라 마라 명령을 해. 지가 돈 많은 놈이지 의료인은 아니잖아? 자르라고 해. 잘리면 나와서 내 한의원 차리면 되지.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병원의 시스템, 인지도의 순위, 홍보에 사용하고 있는 비용, 기업의 투자비와 이익의 비율 분배, 말 더럽게 안 처먹는 한의사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간단한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원 중에 침 치료를 거부할 수 있냐? 그냥 그 병원에 직접 물어보시는 길밖에 없어요. 그 병원의 상황에 따라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그 의사의 성향에 따라서 각각 다를 테니까. 그러니까 나 침 안 맞으면 퇴원시킬 거요? 아니면 그냥 원하는 대로 해줄 거요? 이렇게 솔직히 물어보세요.